다음 순서가 원래는 주간 MVP를 뽑아야 하는데 이게 올스타 브레이크다 보니까 경기 수가 별로 없어가지고 뽑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코너를 직접 배구 간사, 오간사가 만들었다고요. 이게 뭐 만들었다라기보다는 네. 이게 이런 식으로 약간 저희가 기존에 하던 코너가 불가피하게 저희가 소개할 수 없을 때 뭔가 그동안 저희 구독자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내용들 뭐 배구로 저희 구독자 중에는 배구를 오래 보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막 입문하신 그렇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질문들을 좀 이렇게 풀어드리는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을 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은 아니 오혜원이 김효경이 막 얘기를 막 해. 그런데 저 단어가 뭐지? 라고 이렇게 단어부터 진입장벽이 네. 있죠. 그리고 이게 포지션이 특히 배구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최근에 또 용어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단어들을 첫 시간이니까 한번 네. 풀어드리고 시작하자. 그게 알겠습니다. 뭐 저희 방송 듣고 보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시간. 근데 제가 제목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배구 위키. 네. 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 오간사의 배구 위키로 시작해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배구 간사, 오간사가 전해드리는 배구 위키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일단은 오늘은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쭉 한번 설명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설명해 줄 용어는 일단은 포지션이겠죠? 네,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배구가 가장 팬들이 느끼시기에 큰 변화라고 느낄 수 있는 건 용어의 변화예요. 우리가 그 동안에는 이제 과거에 이 선수는 레프트입니다. 이 선수는 라이트입니다. 이 선수는 뭐 센터입니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약간 위치적인 이름 명칭으로 선수들의 포지션을 나눴는데 이게 V리그를 주관하는 코보가 2020년부터 우리가 쓰는 그 용어가 아니라 국제 기준에 맞춘 용어도 우리도 좀 쓰자라고 하면서 기존의 레프트 선수들을 아웃사이드 히터 이제 네. 영어 약어로는 OH라고 네. 이제 쓰기로 했고요. 오네요, 오. 네. 제 이름 네. O의 O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라이트 선수들은 아포짓이라고 이제 쓰면서 네. 이제 OPP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센터는 미들 블로커 MB라고 이제 약어를 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터와 리베로는 그대로 이제 용어는 같고 영어 약어도 S, 세터는 S, 리베로는 L 그대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그 용어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또 이제 이 포지션별로 맡겨진 역할이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뭐 배구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용어가 바뀐다 그래서 하는 배구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익숙하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배구에 입문하신 분들 뭐 만화를 통해서 뭐 영화를 통해서 네. 뭐 예능을 통해서 이렇게 배구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내가 응원하는 선수 말고 다른 선수들은 왜 저 선수는 저기서 뛰지? 왜 저 선수는 저 역할을 하지? 왜 혼자만 다른 옷 입고 왜 있지? 저 선수는 다른 옷이야? 어. 저 선수는 왜 공격 안 해? 라고 이제 궁금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아웃사이드 히터라고 네. 불리는 선수들은 일단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한다. 공수 겸장이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은 주로 이제 코트 왼쪽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는 이제 레프트라고 이제 불렀는데 아웃사이드 히터는 공격도 하지만 수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리시브도 가담을 해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 수비에 체력까지 좋아야 되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아웃사이드 히터 선수들이 어느 팀이든 뭐 에이스인 선수들이 많죠. 김혜경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IBK 기업은행에서는 이소영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전반기에는 이제 그 역할을 못했다가 이제 후반기에 에이스 역할을 기대하는 상황이고요. 뭐 남자부의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정지석 선수, 과거에는 뭐 곽승석 선수 이렇게 이제 그 역할들을 했었고 현대캐피탈 보스봉 선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팀은 뭐 A 팀에는 이 선수야, B 팀에는 이 선수야라고 할 때 흔히들 많이 떠올리는 게 아웃사이드 히트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아포짓.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라이트라고 불렀던 선수들은 수비를 가담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경기 중에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수비에 가담해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선수들은 수비가 아니라 공격을 전문적으로 한다. 공격 전문.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리베로는 수비 전문이라고 본다면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포지 선수들은 공격 전문이다. 특히 우리 V리그에서는 이 역할을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한다.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우리 대표팀에는 왜 좋은 아포지 공격수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리그에서 그 역할을 외국인 선수들이 전담하기 때문에 공격을 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의 아포지 공격수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었다. 그렇죠. 라고 축구로 볼수 치면 우리가 해외 외국인 스트라이커가 많으니까 국내 스트라이커 자원이 모자라고. 그렇죠. 네. 농구에서는 센터들을 외국인 선수들이 하다 보니까 국내 센터가 적은 그렇죠.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보는 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웃사이드 히터와 아포지 스트라이커, 스파이커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미들 블로커. 미들 블로커는 그야말로 중심이죠.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센터, 센터. 그 코트에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선수들이 좌우에 나뉘어서 공격. 우리가 이제 날개 공격수라고 그러니까 이 두 포지션을 날개 묶어서 공격수라고 이제 표현하죠. 묶어서 표현도 하는데요. 이제 반대로 가운데 상대 코트를 가운데에서 바라보면서 지키는 선수. 그래서 과거에는 센터라고 불렀는데 약간 저는 그러니까 어감은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단어만 달라졌지. 미들 블로커. 그러니까 감독님들에 따라서 이 날개 공격수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미들 블로커가 중심을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감독들이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선수들은 양효진 선수. 네네네. 현대건설의 경기를 보다 보면 코트 가운데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굉장히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공격 특히 상대 이 날개 공격수들이 공격하는데 속임수 동작에 이 미들 블로커들이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도 가담하면서 상대 선수들을 속이는 그런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이 선수 그러니까 좋은 미들 블로커 자원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따라서 날개 공격수들의 기량이 더 발휘되느냐 안 되느냐. 네. 아까 김효경 기자가 얘기해 줬던 것처럼 GS 칼텍스가 뚜이 선수를 데려오면서 이 선수의 이 선수가 직접 냈던 득점은 뭐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이 선수가 옴으로 인해서 실바 선수가 조금 더 공격이 살아날 수 있는 그렇죠. 효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들 블로커 역시 팀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 양효진이 왜 한때 V리그 여자부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아야 했는지는 이 미들 블로커 포지션의 중요성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웃사이드 히터와 아포지 히터, 아포지 스파이커 이 둘을 주포라 한다면 이 주포를 보좌하는 그렇죠. 어떻게 이제 받치는 네, 역할인 살릴 거죠. 수 있는 예. 없어서는 안 되는. 예. 자, 그리고 이제 세터인데요. 세터는 그야말로 세팅하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공격수들이 공을 때릴 수 있게 네. 보통 이제 배구는 3번의 터치를 통해서 넘기니까 그렇죠. 두 번째 터치를 맞는 선수라고 매우 생각하시면 쉽게 그러니까 이해가 리시브해서 받는 것과 이 공격수들이 때리는 거에 딱 정말 가운데에서 이 팀의 공격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배구는 세터 노름이다라고 그렇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터들이 얼마나 영리하게 경기를 풀어가느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는 저의 선입견일 수 있는데 배구 선수 중에서 가장 영리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똑똑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세터들이 가장 똑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많은 선수들이 의외로 벤치에서 감독님들이 지시하는 거에 따라서 경기를 풀어가는 선수들이 있어요. 감독님이 일로 줘, 절로 줘, 선수 누구한테 줘 라고 이제 지시하는 거 듣고 아니면 경기하기 전에 그렇게 주문을 해서 그걸로 가는 네. 선수인데 조금 제가 이제 영리하다고 표현하는 선수들은 사실 그거 상대편 코트에서도 듣거든요. 그럴 수 있죠. 상대편 선수들이 감독이 저렇게 지시했네? 그럼 글로 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반대로 튼다든지 아니면 조금 변화를 준다든지 이러면서 상대와의 수싸움에서 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은 세터다. 그래서 흔히들 배구는 세터 노름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게 거기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베로입니다. 리베로는 전통적인 배구에서는 가장 늦게 도입된 개념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우현 선수 지금은 코치죠. 월드 리베로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그때 한참 선수 여우현 홍익대 레프트였던 여우현의 고민은 나는 키가 작아서 네. 내가 실업 무대에 갔을 때 내가
공격수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게 걱정이었는데 그때 마침 리베로라는 수비 전문 선수가 도입이 되면서 공격이 걱정됐던 만능 배구 선수 여우현이 정말로 수비 전문 세계적인 수비 전문 선수로 거듭날 수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포지션 중에는 가장 늦게 이제 개념이 정립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선수들은 우리가 배구 코트를 보면 우리가 전위 그리고 후위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중간에 선이 이렇게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이 리베로 선수들은 주로 이 뒤에서만 활약을 합니다. 네. 뭐 물론 앞에도 갈 수 있어요. 앞에도 갈 수 있는데 이 선수들은 이제 공격 작업에는 참여할 수 없고 수비에서만. 그러니까 꼭 제한된 건 아니지만 주로 뒤에서 있고 못 제한되는 건 공격이다. 이 선수들은 직접 공을 때려서 상대 코트로 보낼 수 없습니다. 이게 넘겨서 보낼 수도 있어도 네. 때릴 수는 없다는 거. 때리는 리베로 선수들이 공을 때려서 상대 코트에 보낼 수 있는 건 딱 한 경기 있습니다. 1년에. 올스타전. 알겠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미들 블로커 선수들이 아무래도 키가 크다 보니까 후위에 가면 이제 수비가 좀 약하니까 그렇죠.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리베로 선수와 교체를 해서 그렇죠. 들어가게 되죠. 배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 세트에 6번까지 교체를 할 수 있는데 네네. 리베로 선수는 유일하게 제한 없이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베로라는 말 뜻 자체가 이탈리아어로 자유인이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자유롭게 교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김효경 기자가 얘기해 준 것처럼 그 6번이라는 걸 잘 보시면 경기 중계를 보시거나 경기장 가서 보시면 선수들이 이렇게 맞바뀔 때 그 부심이 만약에 이쪽 팀에서 바꿨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이게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몇 번째다라는 걸 이제 팀에 알려주는 거죠. 왜냐면 자기네들이 경기 중에 너무 이렇게 막 교체가 많다 보면 헷갈리죠. 자기들이 헷갈리거든. 실제로 이 횟수를 헷갈려서 교체하려다가 저지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판이 알려준다. 그런 것도 이제 알고 보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구 관사 5관사의 배구 위키 포지션별 이름과 그리고 각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게 또 이제 그리고 배구를 보실 때 가장 또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로테이션인데 요건 저희가 다음 주에 할까요? 네, 이게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그러니까 이거는 배구 위키 요거는 이제 2부로 나눠서 요 부분 한 다음 주에도 요거를 바탕으로 지난주 거 복습하면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를 하는 감독들도 헷갈리고 선수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려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주에 2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로테이션 시스템과 사실은 이 로테이션이 결국에 배구 전략 전술의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은 배구를 보는 재미가 진짜 2배가 아니라 제곱이 될 겁니다. 네, 요 부분은 다음 주에 저희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